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세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5강 시간으로서 4. 도시군관리계획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와 2.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입니다. 위반권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원칙적인 위반권자입니다. 원칙적인 위반권자. 바로 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칙적인 위반권자로서 특광, 특특시,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근데 인접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접지, 이웃한 땅이죠.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난 인접지입니다. 인접지 포함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둘로 나뉘겠죠. 한 번은 협의가 됐을 때, 자, 협의가 성립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협의가 성립됐을 때는 관계,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그렇죠.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정한. 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자, 이 둘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위반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 있을 때. 같은 도.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 있을 때. 또 하나는 위반하는 그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거칠 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같은 도에 있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일단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관할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번 세 번째 예외적인 경우예요. 자, 원칙적인 거 두 개를 봤으면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역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장이고 다른 하나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하는 말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예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즉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지는 경우죠. 예, 두 번째는. 자, 세 번째의 경우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국장이 정한 기한까지 국장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일단은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정비를 안 했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도지사의 경우입니다. 도지사. 다음이 어느 하나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이 경우는 바로 둘 이상의 시군, 관할도지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인데 이 사업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됐을 때 그때는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이번 결정 절차는 처음에는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자, 이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 다음에는 위반을 합니다. 자, 위반을 해요. 안을 만드는 겁니다. 위반을 하고. 자, 이 위반에 대해서 결정 또는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정 신청권자에게 결정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거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알려야죠. 자, 결정 고시. 자, 결정 고시가 끝나면 뭘 한다? 지형 도면을 작성합니다. 지형 도면. 작성하고 그걸 또 고시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비를 합니다. 일정하게 정비를. 자, 이러한 결정 과정을 쭉 걸치는데 이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 기초조사의 조사권자는 누구인가? 자, 이 조사권자, 조사를 하는 사람이죠. 바로 위반권자예요. 조사권자는 바로 위반권자. 네, 바로 앞에 설명했던 그 위반권자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과 도지사입니다. 그 국장과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서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관계 특광 특특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조사권자, 위반권자가 기초조사를 하는데 이때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자, 이때. 그래서 공고공람을 14일 이상 합니다. 공고공람 14일 이상 하고 예외적으로 의견 청취를 안 하는 경우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사항에 해당될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진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방의회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기초조사할 때. 그래서 특관, 특특시장 군수는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서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보낸다는 얘기죠. 지방의회는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위반권자의 입장에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거고 그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위반을 합니다. 누가 위반한다? 바로 그 위반권자들이 위반합니다. 위반권자가 위반을 합니다. 특광, 특특시장, 군수 또는 국장, 도지사가. 자, 그리고 이제 결정 신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위반권자가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을 합니다. 시도지사,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국장입니다. 그들에게 신청을 하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또 두 가지 협의와 심의가 들어갑니다. 협의.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 시장 군수가 결정할 때도 역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데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이 결정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역시 30일 이내에 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협의를 하고 또 그때 뭘 해야 되나 결정하기 전에 심의도 해야 됩니다. 심의. 누가 심의하냐면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를 하는데 누가 공동심의를 하냐? 시도의 건축위원회하고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결정고시입니다. 결정했으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고시 어떻게 고시하냐면 시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군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고 국장이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합니다. 자, 이렇게 고시를 하고 관계 서류를 송부합니다.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돼요. 지형도면 고시.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 승인한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을 어디에 게재하여 고시하냐면 시도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고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 승인한 경우에는 작성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시군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 언제 발생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이 고시한 날. 자,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이 아니라 그 지형도면이 작성돼서 고시된 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례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비입니다. 정비. 일반적인 정비인데 정비권자는 바로 이반권자가 정비권자가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정비한다? 5년이요. 5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5강 시간이었고 4. 도시군관리계획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와 2.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 결정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